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왜 김민석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의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김민석입니다. 인터넷에 김민석을 검색하면 뉴스들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입니다. 장관들이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으니 제대로 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정말 대단한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회 다수의 인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내각을 통할할 정도로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요? 당신은 도덕적이며 정의로운가? 무엇보다 이 나라의 통치권자인 이재명에게 직언을 불사할 용기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거액의 돈.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에서 받은 학위의 진실성 여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미국 코넬 대학에 다닌다는 아들의 아빠 찬스입니다. 먼저 돈 문제. 김민석의 재산과 자녀 학비를 둘러싼 의혹은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야당이 요구한 자녀의 장학금 신청 수령 내역 일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정배에 따르면 김민석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국가장학금 지원 및 지급 현황을 제출해 달라 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등록금만 연간 9천만 원인 코넬대 학비를 누가 조달했는지 물었지만 답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정배의 말입니다. 자녀 학비와 관련하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내역조차 내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주진우의 질문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김민석은 재산을 많이 못 모았다고 했는데 자녀는 1년에 학비가 2천만 원이 넘는 국제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자금 출처를 물었더니 전 부인이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 않느냐. 김민석은 전처가 아들이 교육비를 부담해 왔다고 해명할 뿐 증빙 서류는 일절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겨냥한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정민 참고인 채택은 최종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청문회 특위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정인 채택이 이르지 못했다며 정인 채택 무산 이유를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이토록 오만하게 청문회를 쥐고 흔들리고 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인 참고인 등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인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주장만 난무하는 맹탕 청문회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과 주말에도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주에 그동안 경사와 조사 그리고 두 분이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러자 국회 인사청문위원 주진우는 김민석이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재명에게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주진우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 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여분을 빼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 주진우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 써봤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민석 후보자는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주진우는 가장 큰 돈이 모였을 출판기념회 얘기는 일부러 속 뺐다라고도 했습니다. 주진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신에게 봉투를 건네는 잘못된 행태는 비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주진우 의원은 다시 김민석을 이렇게 추궁합니다.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하면서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시효는 지났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져보니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재산관계를 허위로 기재하면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김민석의 경우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재밌는 것은 주진우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말을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2012년 퇴임 때 이렇게 썼죠.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은 왜 장롱에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주진우는 김민석의 사퇴를 촉구하며 김민석을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국힘 청문특위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아들이 특목고 입학 그리고 전처의 공공기관 인사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처 김모 씨가 2020년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라고 합니다. 이 JDC 비상임이사로 임명이 되고 같은 시기에 장남이 제주로 이주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 소재 청심국제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변칙 전학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또 당시 JDC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었다는 점, 그리고 김민석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주요 국회 당직을 맡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처의 JDC 인사에 정치 권력의 개입은 없었는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송은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본청 내 계단에 쭉 모여있어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힘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민석에 대해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출연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원장 김용택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민석은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엔 도덕도 겸손도 국민도 없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진실 없는 청문회와 무책임한 권력, 불의에 침묵한 권력자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지금 당장 김민석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라. 원내대표 송은석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곧바로 사퇴를 시키더니 온갖 비리 범죄투성이 김민석은 자기를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끝까지 버티겠다는 태세다. 자, 그러자 김민석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서 틀린 주장이며 자료 제출을 통해 모두 소명 가능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도에 나가 세비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앵커가 질문을 하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주장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 그 뒤에 그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김민석이 세비 이외의 발생한 수입의 출처에 대해서 입을 연 겁니다.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도 2번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통상 경조사 때 수억을 챙겼다는 말입니까? 김민석은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용 상태가 어려웠는데 특정인에게 사적 채무를 많이 일으킬 수 없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빌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는 걸
제가 미안해서 말리고 있는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떻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민주당의 의보가 솔직히 제가 보기에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생부터 살리자.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한다. 과연 집권 여당이 된 지금 이런 식의 면피용 발언이 어떻게 비칠까요? 한준호의 말도 재밌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보인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다. 아무리 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이 되는데 이제 야당이 된 정당을 두고 겁먹은 개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그러면서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를 거꾸로 이렇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직 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김민석이 이재명에게 왜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총리 후보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부턴가 그도 이재명처럼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요즘 김민석을 보면 늘 가슴에 태극기 배지가 있습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묻고 싶습니다. 살아오면서 태극기를 보면서 감격한 적이 한 차례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